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AI 투자센터 김근희 전문가입니다. 자, 6월 23일 마감 브리핑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주요하게 오늘 좀 살펴볼 내용은 이 원자재 가격으로 좀 살펴본 인플레이션 전망,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일단 오늘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이랑 앞으로 우리가 좀 시장을 어떻게 또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망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짚고 한번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금일 시장 좀 어떠셨어요? 그죠? 오늘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혼조세, 그죠?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피랑 코스닥 양지수 모두 일단 상승으로 마감은 했습니다. 그죠? 상승으로 마감은 했는데 개별 종목들의 좀 하락세가 더 많은 그러한 시장이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등락, 그죠? 등락 종목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커요.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근데 오히려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더 올랐단 말이죠. 그죠? 더 오르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간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의 개수가 더 많다. 그죠? 요거를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그죠? 이 등락 종목의 어떤 비율을 보면 거의 한 2배, 그죠? 상승한 종목이 한 400 종목, 하락한 종목이 한 800 종목, 그죠? 오히려 하락한 종목이 거의 2배 이상을 차지한다. 지수 자체는 상승을 해줬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어떤 이런 지수 상승의 종목의 이런 지수 상승의 원인에 있어서 개별 종목의 어떤 장세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또 시가총액 방식이잖아요. 이 지수가 산정이 되는 이 방식이 시가총액 가중평균 방식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이 지수의 비율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는 올랐지만 개별 종목의 하락이 좀 많았던 이런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들의 상승보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대형주들, 우량주들, 아니면 지수 편입된 종목들, 그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라든가 이렇게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지수를 상승시키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어떤 이런 개별 종목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그죠? 다들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쪽으로 많이 쏠렸기 때문에 좀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조금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죠? 좀 대응하기도 굉장히 사실 좀 버겁고, 왜냐면 지수 자체는 올랐기 때문에 내 종목도 좀 올라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매매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개별 종목들이 좀 더 많이 밀리는 이러한 현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뇌동매매, 그죠? 뇌동매매 패턴이 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 당장 옆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이 보이는데 내 종목은 크게 이렇게 오르진 않아요. 근데 지수 자체를 보니까 지수는 막 올라가고 있어. 그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 좀 미스가 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을 판단할 때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거지, 어떤 한 특정 부분에 이렇게 편중이 돼가지고 보시면 너무 좀 좁게, 시야를 좁게 보시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 번씩 잘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내일 시장이 또 한번 이렇게 조정이 있는 그러한 시장은 좀 아닐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밤에, 그죠? 오늘 밤에 이제 열리는 미국 증시의 어떤 방향성이 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오늘 밤에 이제 이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미국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이 이제 하원에서 이 증언을 나서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우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거나 아니면 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발언, 멘트적인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증시,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 좀 잡힐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상승 마감은 했지만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마감이 좀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서 내일 우리 한국 증시의 어떤 방향성도 좀 잡힐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미국 증시, 그죠? 오늘 밤에 있을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두고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게 일단 이번 주 한 주 또 방향을 좀 잡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 원자재 가격으로 이제 알아보는 이 인플레이션 전망이라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인플레이션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막 무작정 시장을 단순하게 어떤 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차트만 보고 대응하기에는 사실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만큼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어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카드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이런 수요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백신에 대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뭐 물동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전 세계 글로벌 물류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가격 자체가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건지 이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 오늘 좀 이렇게 주요하게 알아보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럼 원자재라고 하면은 보통 어느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흔히 원자재라고 하면은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비철 금속, 그 다음에 농수산물, 요 정도로 좀 크게 우리가 원자재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카테고리를,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원자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좀 요새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고 좀 이런 마지막으로 이런 원자재 가격 중에서 좀 제 후발주자로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게 바로 요 목재 가격이다. 목재 가격. 특히 목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이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랑도 같이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한국이 이 지금 뭐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서울시장 후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이렇게 어떤 공약으로 많이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집값에 대한 안정, 그죠? 안정적인 부분을 많이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는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하게 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요 목재, 그 다음에 또 하나 들 수 있는 게 또 철강 있죠, 그죠? 그래서 철강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원자재 자체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동반 수요가 예상되는 게 또 시멘트, 그죠? 시멘트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 건데,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어떤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그죠? 원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이 지금 팬데믹 사태 이후에 뜨거운 품목, 후발주자로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시장에서 좀 가장 뜨거운 요 목재 수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가격, 평균적인 목재 가격에 비해서 거의 지금 선물 가격이 한 4배 이상 많이 올랐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올라주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원목, 그러니까 미국 목재 선물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2020년, 그죠? 작년 4월, 그러니까 팬데믹 사태가 거의 끝나고죠. 3월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4월에 거의 일단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조정 국면이 있었던 이 시기에부터 대비해서 이때가 거의 270달러였었는데 거의 최고치가 지금 1500달러까지 목재 가격, 목재 선물 가격이 올라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재 가격에 대한 엄청난 이런 가격적인 상승이 지금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피크아웃,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좀 피크아웃 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전고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좀 가격적인 지지 라인을 잡아주고 목재 가격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로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가 0%잖아요. 그죠?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을 하는 사람들, 그죠? 대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이자 상승에 대한 어떤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적정한 시기다라고 하고, 굉장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 주택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본인들의 어떤 집도 많이 짓고, 특히 외곽 쪽에서는 이 목재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개인 주택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다 보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큰 아파트들을 짓는 게 아니라, 그죠? 대부분 이렇게 본인들의 이런 단독주택을 많이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의 수요보다는 아무래도 목재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사태 이후에 목재 가격이 작년 4월 1일 기점으로 거의 한 270달러에서 지금 1500달러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피크아웃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부분도 지금 이 부동산 공급 정책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재 가격과 더불어서 관련된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 원자재는 바로 요 구리, 그죠? 요거는 이제 원자재 중에서 비철금속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요 구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핫한, 그죠? 원자재죠, 그죠? 요 원자재.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닥터코퍼라고 할 정도로 지금 원자재에서는 이미 굉장히 어떤 선행지표, 그죠? 어떻게 보면 선행지표로도 좀 많이 쓰이는데, 구리는 사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산업 전반에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그만큼 전반적인 산업재들이 이제 반등을 해주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리의 수요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리의 가격이 올라간다, 구리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전반적인 산업재들의 자체에 이런 어떤 캐파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구리의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구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단순하게 이 시장의 가격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 의해서 구리 가격은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산이 2019년 이후로 광산을 개발한 곳이 전 세계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공급이 좀 적다. 수요는 많아지고 있지만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죠?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 의해서 봤을 때 우리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반에 많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리가 어디에 많이 또 쓰이느냐. 자, 이 구리가 지금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수요는 증가지만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지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자, 친환경 정책으로 지금 구리 수요는 앞으로도 지금 증가할 전망이다. 자, 그래서 이 구리가 어디에 굉장히 많이 쓰이냐면 바로 이 전기차에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의 캐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리의 수요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리의 어떤 이런 가격적인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은 단순하게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보시기보다는, 그죠?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부족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산업에서, 원자재 관련 산업에서는 또 이 구리랑 관련된 어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철강, 그죠? 철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시장에서 많이 선반영이 돼가지고 굉장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뭐 철강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 자체에 어떤 엄청난 상승이 있었는데, 이 철강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니다.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뭐 중국이나 일본의 이런 저가 철강의 수입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한국의 어떤 철강이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철강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어떤 이런 종목들의 어떤 이익단의 개선이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철강 이 시장 MS, 그죠? 마켓이에요.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MS가 거의 한 6위 정도가 돼요. 굉장히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 철강 쪽으로는 굉장히 좀 상위의 시장 점유율을 좀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좀 저가 철강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런 철강의 어떤 수요가 늘어날 때 우리 한국에 대한 한국에서 만드는 이런 철강들을 많이 수입을 해가는 이러한 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기사에서도 뭐 일본산의 어떤 철강 수입량이 27.5% 정도 감소를 하고, 중국도 5월을 기점으로 이 철강에 대한 수입량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철강에 대한 어떤 가격 인상 기대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인플레이션의 우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버블은 아니다, 좀 거품이 많이 낀 상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요 시멘트, 그죠? 시멘트 관련한 요 종목, 시멘트 관련한 산업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건설, 조선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페인트 업계 하반기에는 지금 더 좋다, 컨센서스가 지금 더 상향이 됐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온 내용이고요. 건설적인 부분 뭐 다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이잖아요, 그죠?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건설 주택 공급에 대한 이런 공급량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아파트 도면을 칠할 수 있는 이런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한국이 지금 전 세계 조선의 수주를 계속해서 따내면서 여기에 대한 시멘트의 수요도 동반적으로 지금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다. 특히 뭐 조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뉴라고 해가지고 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몇 년 주기적으로 계속 새 거로 갈아줘요. 특히 뭐
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고 일회성 산업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 쓰고 뭐 바로 폐기 처리를 해 감가상각이 다 돼서 바로 폐기 처리를 하는 이러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사용을 해 놓으면은 내용 연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이러한 산업품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리뉴라는 작업을 계속 거쳐요. 이 선박에 대해서 도면을 한번 다 깎았다가 다시 한번 또 색칠을 하고 뭐 의장도 다시 한번 좀 갈아내고 엔진도 좀 다시 한번 바꾸고 러더나 이런 프로펠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뭐 이런 바꾸는 이러한 리뉴 작업을 굉장히 많이 거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었던 기 선박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한국이 많이 수주를 받고 있는 이런 선박들에 대한 수요, 여기에 이제 시멘트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페인트 업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컨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가격 인상으로 실적 기대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좀 결론을 짓자라고 하면 현재 지금 시장에서 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이 단순하게 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어떤 일시적인 거품이냐,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당연히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정상적인 어떤 상승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어떤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그냥 단순하게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 이런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 의해서 우리가 좀 이 원자재 가격들을 좀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추가적인 더 상승 여력이 나오면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았을 때 그때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더 빠지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이제 더욱더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부분이구나라고 하고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미국이나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이 인플레이션 우려, 그로 인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정확하게 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운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결론은 좀 그 정도로 짓도록 하고요.